옛날 옛적 현대 도시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 지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기와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었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책 속에서 자연 치유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그리고 슈퍼푸드로 알려진 아보카도와 블루베리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색과 영양이 풍부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어떻게 그의 몸에 활력을 주는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을 뒤로하고 근처에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킹과 조깅, 요가를 통해 그는 심신의 평화를 찾고 이를 통해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그의 몸을 재충전시키고 면역세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그는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오디오 트랙을 틀어놓고 매일 15분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되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 맺기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활력을 얻고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기운을 북돋우며 타인의 배려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5가지 자연 치유 방법을 실천하면서 그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잦은 감기와 알레르기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고 그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면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좋은 수면의 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제 내 친구 영진이의 예를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7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영진이는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부족한 수면으로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지친 나머지 모든 일을 멈추고 질 높은 잠을 자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영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1. 일정한 수면 시간 지키기. 영진이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주말에도 규칙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하니 몸의 생체 리듬이 최적화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2. 침대 사용의 제한. 영진은 침대를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제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3. 전자기기 제한. 자기 전 영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고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4. 편안한 환경 조성. 침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진은 어두운 커튼을 달고 소음 차단을 위해 귀마개를 사용했다. 또한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그는 더욱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5.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영진은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했다. 또한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섭취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그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6. 마음관리. 스트레스가 쌓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매일 짧은 명상 세션을 진행했다. 심호흡과 명상은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고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7. 운동과 식사 조절. 영진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에너지를 적절히 소모하고 수면 욕구는 자연스럽게 높였다. 더불어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했고 무거운 음식은 피했다. 영진이의 노력 덕분에 그는 마침내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더 이상 피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 그 이상임을 보여주었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진이를 본받아 최고의 수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때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보충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민수는 직장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야근과 회식, 그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보충제를 한번 섭취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대세라는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여러 보충제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 민수는 아침마다 비타민C와 D를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속이 쓰린 느낌을 자주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에게 비타민C와 D는 공복에 섭취하기보다는 식사 후에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 토스트나 간단한 견과류를 함께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가 시도한 것은 오메가3였습니다. 이 또한 민수는 바로 아침에 빈속에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위장에 불편함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메가3 역시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았고,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속이 덜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먹던 프로바이오틱스는 예상외로 시간이 가장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자기 전에 섭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밤 동안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민수는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필요 없는 보충제의 과잉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본인의 식단과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고,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정도만이 그의 몸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보충제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부터 민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한 것만 섭취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은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챙겼고, 주말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민수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충제 섭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도 모든 것은 과하지 않게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김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온몸이 뻐근했으며 간단히 혈압을 확인해보니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서 있었다.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의 건강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인터넷 서치를 시작했다. 빠르게 혈압 낮추는 법, 스트레칭으로 혈압 낮추기 등 여러 가지 검색어를 넣었지만 정작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방법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던 그는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들을 모은 후 이를 직접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도전은 의외로 간단했다. 우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는다. 그는 총 4가지 동작을 정했다. 첫 번째 동작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린 후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심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다. 두 번째는 팔과 등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었다. 양팔을 앞쪽으로 길게 뻗은 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등과 팔이 천천히 팽팽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동작을 마치면서 그는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동작은 복근과 허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코어 운동이었다. 그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내리기를 반복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짐을 느끼면서 이 동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앉은 자세에서 양다리를 뻗은 채로 상체를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이며 깊은 호흡과 함께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은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며 명상의 효과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10분간의 짧은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자 민수 씨는 혈압 측정기를 다시 꺼내어 혈압을 재보았다. 놀랍게도 수치가 분명히 감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고, 이번 스트레칭이 단순한 스트레칭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도 줄고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자신감을 높였고 직장 생활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민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10분의 기적이라 부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의 스트레칭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졌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